네, 유쾌한 책 읽기 시간 준비되어 있죠.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거예요? 네, 토스카나의 태양 아래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제목부터가 참 좋죠. 네, 태양 그러면 올해 정말 비가 많이 왔잖아요. 네. 이 태양 볼 시간이 조금 적었는데 네. 일단 반가워요. 네, 그래서 네. 또 제가 선정해 본 책이기도 한데 네. 프랜시스 메이어스라는 미국의 그 여성 시인이 직접 쓴 그 에세이입니다. 소설이 아니고요. 자신의 일을 직접 쓴 이야기들인데요. 이 시인이자 그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뜬금없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집을 삽니다. 그리고 그렇게 산 집을 네. 하나하나 직접 수료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자신의 삶까지도 치유되고 위로받는다.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에세이입니다. 네. 이 책은 영화로도 네. 2003년에 만들어졌다고 네. 들었는데 맞아요?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이 다이안 레인이라는 네. 배우가 이 주연을 했고요. 이 책이 나오고 나서도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. 그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무려 7주 동안이나 베스트 1위를 차지했었고요. 그 네. 이후로도 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 영화도 그야말로 인생의 어떤 궁지에 몰린 한 여성이 중년 여성이 어떤 인생의 진실과 기쁨 그것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담담한 영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었죠. 그러면 프랜시스 메이어스의 이 에세이다 보니까 그게 또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그녀의 어떤 삶이 영화화가 된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그 뭐 어떤 거대한 삶이나 스펙터클이 있는 삶이라기보다도 너무나 네. 잔잔하고 소소해서 오히려 우리들의 삶, 우리 독자들의 삶과 잘 투영이 되는 그런 점들이 장점이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이 책의 저자는 이제 1940년에 미국 조지아에서 태어난 분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영문학과 교수까지 된 분이죠. 그리고 이제 시인으로서 활동을 5권이나 시집을 내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. 사실 이 메이어스라는 이 작가를 네. 세계적으로 유명해 만든 책이 바로 사실은 시집이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네.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토스카나의 태양 아래서라는 책입니다. 이 네. 이후에 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베스트셀러도 됐고 또 사진집이라든지 또 후속작들 계속 출판을 하면서 미국 그 독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저술가이기도 합니다. 시인이면서도 결국에는 에세이집으로 더욱더 네.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좀 매력이 있는 내용들이 있나 봐요. 대체적인 줄거리를 조금 상세히 설명을 네. 드리면 이게 뭐 시인으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꽤 성취를 이룬 그런 이제 중산층 여성입니다. 네.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가정생활에서 사랑이 식고 남편과 이혼을 겪어야 했고 또 그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자신이 살던 집으로부터도 그러니까 집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이런 상황.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재산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 중년의 나이에 받게 되는 인생의 어떤 상처를 굉장히 크게 이제 받게 된 거죠.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이 친구가 느닷없이 그렇게 우울하지만 말고 네. 이탈리아의 따뜻한 태양을 한번 보고 오면 어떻겠니? 라면서 이탈리아 여행 비행기표를 끊어줍니다. 네. 그래서 무작정 떠나게 되고 아무 뜻 없이 떠났던 그 길에서 이 토스카나에 가게 되고요. 그곳에서 지어진 지 300년이 된 그리고 또 그 집이 버려지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 무려 30년이나 된 아주 퇴락한 그런 집을 하나 네. 발견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에 그 집이 서 있었던 겁니다. 네. 근데 그 집에는 이름도 있습니다. 브라마 뭐예요? 솔레라고 해서 태양을 갈망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. 왠지 자신의 인생과 그 버려진 집이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서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덜컥 그 집을 사버립니다. 네. 자신의 밥벌이 수단은 미국에 있잖아요.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집은 이제 이탈리아에 생긴 이탈리아에, 것이고. 네. 그래서 무려 4년 동안이나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또 방학이 되면 이탈리아에 가서 그 집을 수리하고 이렇게 4년 동안이나 수리를 해서 네. 마침내 그 집을 자신의 집으로 만드는 과정. 사실은 그 과정이 집을 고치는 과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북돋아서 다시 일으켜내는 그런 이제 과정과 서로 교차가 돼서 드러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브라마 솔레라는 그 집이 네. 집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그 집을 좀 고치고 네. 가꿔나가면서 좀 자신도 치유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.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가요? 오랜 세월 네. 동안 방치돼 있었던 그 집 네. 그리고 사실상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한 자신의
내면과 영혼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삐걱거리는 자신의 인생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가 보수하겠다라는 의지, 그 의지가 자신이 이제 그 사들인 그 퇴락한 집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 스스로가 치유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. 네. 이 배경이 이제 이탈리아라고 하니까 이탈리아를 한번 전 아직 안 가봤거든요. 네. 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행 기자인 이윤정 기자는 한번 가보셨어요? 전 이제 일 때문에 간 건 아니고 굉장히 네. 어렸을 때 운 좋게 갔다 왔어요. 어. 고등학생 때 이태리 베니스 섬에 갔었는데 제가 그 어릴 때도 그 생각했어요. 베니스의 그 아름다운 풍광과 이 지는 해, 그 아름다운 노을 바닷가 보면서 신혼여행은 꼭 여기로 아니 근데 그런 거 정말 그 어렸을 때도 그 너무 아름다워서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곳에 꼭 같이 가겠다라고 다짐할 정도로 근데 그 공간에서 집을 이제 고치며 살았다고 하면 정말 네. 치유가 됐을 것도 같아요. 참 광경을 못 보여드려서 안타깝긴 한데요. 네. 많이 궁금하시면 그 영화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토스카니의 태양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. 이 창문을 열 때마다 아주 정말 햇살에 부서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 녹음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. 뭐 새소리도 들리고 또 그 위로 늘어선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 또 계곡과 또 언덕과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집들이 이렇게 풍광을 이루고 네. 있는 이런 곳인데요. 또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크게 위안받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. 네. 이 토스카나 이 주인공이 자신이 집을 다 고쳐놓고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잠깐 네, 읽어드릴게요. 읽어주세요. 네.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부드럽고 느릿한 토스카나의 황혼역이 될 테고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투명하던 하늘이 금빛으로 물들다 저녁의 기운이 감도는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첫 번째 코스가 끝날 즈음엔 이윽고 밤이 내릴 것이다. 태양이 쑥 하고 한 번에 언덕 아래로 빨려 내려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밤이 된다. 이게 같이 파티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인생에 대한 행복을 서로 나누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그 이탈리아의 밤이 오는 광경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전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생활 또 새로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가슴 두근거리는 용기 이런 것들이 책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. 네. 또 이탈리아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 또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또한 거기에다가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성찰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우러진 성찬처럼 등장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아직 안 읽어봤지만 이 김성신 선생님의 책 소개만 들어봐도 이게 약간 이탈리아의 여행서 플러스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곁들인 좀 풍부한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? 아무래도 이 책이 아주 뭐 관념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현실적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. 우리들의 삶을 좀 투영을 해보시고 이제 가을이 되면 한여름에 장렬하던 태양을 이렇게 받다가 좀 힘겹잖아요. 그렇죠. 가을이 되면 가을 탄다고 그러죠. 사실은 네. 우울증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마음이 좀 우울하고 뭐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회의감도 오고 그렇게 슬퍼질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인생에 큰 용기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에세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런데 이 책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런데 네. 어떤 분들은 에세이는 좀 읽기가 그렇다, 좋은 에세이 찾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, 에세이만의 강점이나 좋은 에세이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네, 그러니까 네.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기적이지 않죠.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에세이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직접 느낀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마음의 상처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어떤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뭐 지식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감성이라는 부분들로 접근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 을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
오늘 투스카니의 태양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요즘에 좀 상처받았다,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,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한번 떠나보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 이용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다음 순서 넘어가 보죠.